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주를 중심으로 하이리빙 쇼핑몰 통해서 두 번째 인생 멋지게 디자인해 나가고 있는 하이리빙의 프론티어 임페리얼 정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깐의 환경이 바뀌어서 지금 제가 네, 헤매면서 네, 2025년 1월에 첫 강의를 맡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에게 네, 도움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인제 강의를 해 드릴 그러한 부분은요. 인적 네트워크로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인제 두 번째 인생으로 제가 인제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인제 이렇게를 봤을 때 저는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결국은 우리가 자본금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자본금이 없는 대신에 저희들은요. 이렇게 보면 "네트워크 비즈니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트워크를 어떤 걸로 하느냐? 물건도 아니고요. 예, 사람으로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비즈니스를 해 나가는 그러한 일을 인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의 소개를 인제 이렇게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전에 은행을 다녔었고요. 둘째 아이 임신을 하면서 인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고, 명예퇴직을 했던 이유는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서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인제 잘 키우는 일도 한 10년 정도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게 제가 또 다른 좀 추가 수입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느꼈습니다. 둘이 벌다가 혼자 벌으니까요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남편한테 내가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추가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돈이 단순하게 그냥 일회성의 알바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점점점 나이를 더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남편도 언젠가는 퇴직을 할 것인데 제가 또 다른 일을 하게 될 때는 이왕이면은 '연금성의 수입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저는 인제 하이리빙 쇼핑몰을 만나게 되었던 거고요. 지금은 저를 정말 아주 청주라는 지역에서 제가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도와주신 우리 임페리얼 정주호 스폰서님의 인제 도움을 받아서 지금은 하이리빙 사업의 억대 연봉자로 쭉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덕분으로 제가 임대 사업까지를 이렇게 인제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정말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이 오늘은 단순하게 저의 경험만이 아닌 많은 분들에게 저의 삶의 변화처럼 함께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죠. 이제는요, 트랜스휴먼 시대가 왔습니다. 이 트랜스휴먼 시대라는 거는 뭐냐면 휴먼은 인간이죠. 그럼 트랜스는 뭐냐? 네. 트랜스 대신에 우리가 생각 많이 하면 돼요. 도란스 생각나세요? 도란스를 아신다라는 건 연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도란스는 이렇게 전압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트랜스도요 바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바꿔서요. 지금은 우리가 인간을 바꾼다라고 해요. 이미 인공관절 이런 거 다 되어 있고 신장도 바꾸고 간도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제는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냐면 태어난 시점은 분명히 있는데 마지막 시점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 갈지 몰라요. 오. 엊그제도 제가 어떤 분을 보고 나니까 이제 60막 넘었거든요. "아유 나는 이제 이만큼 살았으면 됐어. 애들이 잘 돼야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도 이 얘기를 해 줬어요. "언니, 언니가 가는 건 언니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정해요."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제는 그런 것처럼 100 플러스 알파 시대예요. 이제 이미 100 세인데 인생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알파가 얼만큼이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면 이 100 플러스 알파의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앞서서 우리 정수경 사장님께서 우리가 시대 흘러갔던 거 이래 짚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실 인식을 딱 이렇게 인제 해 보게 됐을 때 저는 그냥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짧게 65세 이후에 이래 보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만 한번 우리들이 살펴봐도 돼요.
65세 이후에 우리가 지식 노동을 할 수 있을까요? 거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 임금 근로자의 일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래 보면은 임금 근로자를 하게 될 때요. 70 세가 넘으면 이미 100만 원도 못 받아요, 평균이. 네. 이게 그리고 80세 이상이 되면 임금 월 평균은 한 23만 원대밖에 못 받는 거예요. 주변에서 80대 되신 분들이 돈을 버는 거 생각하시면 오케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연봉이 이래 보면 70세 이상의 연봉은요. 그냥 많아야 2,540만 원이라는 거예요. 월로 따지다 보면 그 돈은 월 200만 원도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100 플러스 알파 시대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준비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 준비에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을 더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혹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스스로들이 내가 살고 싶은 삶을 그리잖아요. 누구나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유로워졌으면 좋겠고 뭐 이래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도 구체적이어야 들어주신다. 어 소망을 빌어도 구체적이어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2025 년이 딱 됐으니까 새해 소망을 적을 때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인제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하이리빙 사업을 만났을 때 이게 좋았어요. 하이리빙 비즈니스에서 앞서서 사업 설명을 딱 듣고 보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이리빙 수입은요, 평생의 연금성의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이상이 되면 1 년에 한 번 보너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갈 수 있는데요. 정말 럭셔리한 해외여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자금도 받을 수 있고 이곳에서 특히나 건강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제가 들으면서 '정말 저렇게 되면 너무 좋겠는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단순한 저의 바람이었죠. '과연 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제가 이것이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평생 수입은요. 저희 남편의 제가 은행을 다녔는데 '퇴직 후의 삶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 남편도 퇴직이 됐어요. 2년 전에. 명예퇴직을 딱 하게 되니까 제가 정말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제가 오늘 강의하기 바로 전에 만나고 온 제 회원분들한테도 벌써 이미 10년 넘게 제 회원이신데 제가 얼마나 준비하기를 잘했는지 얘기를 하고 그분들도 "정말 사장님이 부러워요."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남편이 퇴직을 하고 나서 저는 진짜 은행에 이런 명예퇴직금 받으면 그래도 뭐 완전 "몇 억을 받는다."라고 해서 매스컴에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저는 저희 남편의 그 명예퇴직금 받은 걸 제 눈으로 한 번도 구경도 안 했어요. 통장에 찍힌 것도 구경을 안 했어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해 가지고 이래 보면 그냥 연금으로 좀 전환해 놓고 본인이 뭐 주식 가지고 좀 하고 알아서 유용을 하게. 이럴 수 있는 삶이 제가 '정말 하이리빙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입의 평생 수입을요. 수입의 크기는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날아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의료보험료하고 국민연금 내는 게 100만 원이 넘어요. 두 가지의 세금이. 근데 제가 65 세가 넘어서 국민연금을 얼마 받는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95만 6천 원 받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하이리빙의 수입은요. 이래 보면 적어도 이래 보면 95만 원 넘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굉장히 쉽게. 내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게 평생 연금 수입이라는 거고요. 보너스를 가지고 저는 뭐를 했냐면 남편이 그때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재테크를 했어요. 마스터가 됐을 때부터 일시불 보너스 받았던 걸 가지고 차곡차곡 모아서 제가 아파트를 이렇게 재테크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자이언트가 되면서부터는 상가에 그 재테크로 되면서 지금은 인제 임대 수입도 두 가지를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저의 보너스 하이리빙의
일시불 보너스 플러스 성장 보너스의 효과라는 거죠. 그리고 해외여행은요. 서울대 최인철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이래 보면 인간이 살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걸을 때 그리고 말할 때 먹을 때래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게 뭐냐면 여행이래요. 그쵸?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행복 뷔페라는 거예요. 근데 하이리빙의 해외여행은요. 1 년에 적어도 1 번, 많게는 2번 내지 3 번을 가는데 완전 공짜잖아요. 근데 행복 뷔페가 어때요? 너무 푸짐한 거죠. 그런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학자금을 저는 아이들한테 엄마가 받는 학자금 이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존경받는 학자금 얼마 받았다고 존경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학자금을 통해서 엄마의 마인드가 상속되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이렇게 성인이 돼서 전부 다 각자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각자들이 본인들의 그런 목표를 세워서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게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통해서 인제 배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예요. 요즘에는요 100세 시대를 살면서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면 "막아라 질병을. 그리고 공부해라. 나이 들어도 나가라. 그리고 사람을 만나라."래요. 그런 것처럼 하이리빙 앱 속에서는요. 막아라 질병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건강 관리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변화와 성장입니다. 저는 정말 저를 가까이 보시는 분들도 제가 변화된 걸 느끼듯이 하이리빙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했고요. 그 변화와 성장이 저는 이제는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하이패밀리 됐을 때부터 제가 그러니까 땡땡 보육시설에 제가 그때부터 이래 자동이체로 제가 인제 그거를 해 놨거든요, 기부를. 제가 하이패밀리 때부터 했던 걸 저는 이미 15년 정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했던 게 바로 하이리빙 비즈니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했다라면 저도 '하이리빙에서 이러한 혜택이 있다라면 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듯이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이게 요즘에 40 넘어 가지고 자기 자랑하면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왜 저는 이런 소리를 많이 하냐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삶에서 저의 삶이 바뀌었듯이 제 이야기가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하이리빙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삶으로 한번 정말 많은 분들이 저는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렇다라면 하이리빙 사업이 과연 무엇인가? 핵심이 중요하죠. 하이리빙 사업은요 뭐냐면요. 축적의 비즈니스예요. 근데 축적을 하는데 무엇을 축적하느냐? 멤버십을 축적을 하는 비즈니스라는 거죠.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축적이에요. 리셋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멤버십을. 끊임없이 보면은 나의 플랫폼 속으로 축적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멤버십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답인 거예요, 멤버십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사람 만나기 싫어요." 이거에서요. 아까 내 그러한 혜택을 가져가고 싶다면서요. 그렇다라면 내가 변화를 해야죠. 근데 저기 나중에 이래 보면 요양시설 가도 사람하고 어울려야지 즐거워요. 그러니까 꼭 하이리빙 사업 때문에가 아니고요.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는 저는 배우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사업이다 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 자신만의 인맥 지도를 그려 나가는 거죠. '나는 내 틀 속에 나의 인맥을 어떻게 꾸렸으면 좋겠는가.'라는 그러한 로드맵을 가지고 인맥 형성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맥 형성은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게 인맥 형성이죠. 우리는 인맥 형성하면 뭔가 거창해야 될 것 같고 이러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쉬운 것부터 하자라는 거예요. 미인 대칭하자. 미소 짓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어머 요즘에는 날씨가 겨울인데 너무 봄 같지 않아요?" 이런 가벼운 대화부터. 그리고 칭찬하라는 거죠.
좋은 걸 보면 한번 칭찬해 보는 거예요. "어머 오늘 사장님 의상이 사장님의 얼굴을 너무 환하게 한다." 이런 거. 주변에. 그러니까 가볍게 칭찬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인맥 형성을 인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인제 인맥 형성을 하는데 어떤 만남이든 그 만남을 소중히 하면 인맥이 절로 쌓여요. 저는 지금도 제가 가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있거든요. 많은 회원분들이 어떻게 저하고 인연이 됐을까? 아까 우리 사회 진행을 봐 주신 우리 프론티아이 마스터 김선래 사장님 본인 소개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피부과 가던 길에 저를 만났다. 근데 지금 이미 10여 년이 넘게 저하고 정말 평생 친구로 인맥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제 회원분 중에는 예전에 저보다 하이리빙을 먼저 하신 분이 막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본인이 안 하시니까 저한테 세탁 전처리제를 하나 갖다 주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분한테 세탁 전처리제를 하나 갖다 드렸는데 갖다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라파사공이가 막 나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나오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팔도 많이 쓰고 관절도 아프고 이렇다니까 제가 라파사공유를 설명을 해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인연이 돼서 이미 지금 10 년이 넘도록 그분 댁에는요. 라파를 2개 쓰고요. 시모노도 2개 쓰고요. 환원수기 쓰시고요. 멀티돔 쓰시고요. 저한테 양자 측정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받아가면서 지금 건강기능식품부터 화장품부터 이런 것들을 모두 쓰고 있는 그런 인맥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회원이 인맥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지금도 제가 "아우 너 참 기특해." 저한테 그래요. 전처리제 하나 갖다 주라는 건 '아유 내가 무슨 차를 끌고 거기까지?' 이랬으면 아마 이분하고의 인맥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작은 것도 제가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인맥이 쌓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얻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멤버십 사업의 사람. 예, 인맥은 제일 중요한 건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가야 돼요. 상대가 나한테 다가와 줬으면 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예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거든요. 제가 무슨 아주 뛰어난 사람이 아닌 이상 저한테 누가 다가오겠어요. 예. 제가 아무리 은행을 다녔고 제가 아무리 똑똑해 보이는 것처럼 해도 누군가 그 사람의 기준에 저는 눈에 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로부터 제가 상대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고 그리고 사랑을 해 주고 그리고 저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면 그걸로 인맥이 형성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처럼 에이 이게 아니고 '그래 이분이 정말 하이리빙을 사랑해서 그 세제 하나라도 쓰고 싶어 하시네. 그렇다라면 나의 수고로움을 쪼끔 해 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예. 그러고 나서 그분이 '어머 관절이 아파하시네?'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한테 그럼 어떻게 도움이 될까? 사랑이 들어가는 거고요. 저의 노력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맥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런 인맥은요. 내가 넓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질을 높여가는 거예요. 저도 초창기에 제가 사업을 할 때는 저의 인맥이 어땠겠어요? 제가 은행에 다녔다고 은행 다녔던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하나도 안 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아이 키우던 엄마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하이리빙을 처음엔 전달이 됐겠죠. 그랬지만 지금은 제가 생각을 또 해 봤어요. 지금은 나한테 정보경 씨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하이리빙 하는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누구나 저에게 "어머 정보경 사장님." 회원분들이 저한테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청주 센터를 운영하니까 센터장님 저한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레벨이 올라갔어요. 나를 존중하시는 이분들의 질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크기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맥의 질과 크기는 누가 결정하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확장을 해 나가는 거고요. 상대로부터 내가 신임과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이리빙 우리 그룹 시스템 속에서 변화해 가는 것 같아요. 누구나 바람은 있는데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뭐냐면 행동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 그룹의 시스템이 지금 너무너무 좋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누구나 책을 읽으세요. 한번 미디어도 들어보세요. 미팅도 와서 참석해 보세요. 참석을 했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내가 책을 읽었는데 단어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하는 언어에 단어가 바뀌고 내 표정이 바뀌고 내가 상대를 예우할 수 있고 이런 사람으로 변화를 하면 상대가 나를 신임을 하고 존경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을 얻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사장님들이 하시는 일을 본인들은 내가 하는 일을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단순하게 일을 하는 거. 하이리빙? 그래, 제품 전달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저 가정이 좀 더 여유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지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 자부심을 가지시는지 나의 단계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를 저도 봤어요. 과연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가? 요즘에 정말 하이리빙의 11월 7일부터 나왔던 메타 액티브 대단하죠. 근데 이 메타 액티브는 저에게 이 자부심을 좀 더 올려줬던 것 같아요. 일단은요. 저희 회원분한테 이렇게 딱 갔을 때요. 이 메타 액티브를 드셨는데 제가 경험담 좀 녹음 좀 해줘 봐요. 이렇게 제가 왜 들어가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니까. 사업자들은 너무 좋다라고 하는데 소비자한테 들어갔는데 진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제가 궁금하니까. 이래서 이분은 처음에 드셨는데 졸리셨어요. 그랬더니 한 이틀 정도 졸리셨는데 이분이 이를 보면 남편이 잇몸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일을 3월에 빼기로 했는데 일을 안 빼도 된다라는 거예요. 잇몸이 이렇게 좋아진 거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이거 엉덩이 사진이에요. 엉덩이 사진이에요. 여자분의 엉덩이에요. 이러면서 저더러 "나 사장님한테 내 엉덩이 보여줘야지." 이러고서 보여줘서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이분이 너무 피곤하면 이렇게 피부에 발진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발진이 올라오고 나면 수포가 생겨서 막 퍼져나가니까 병원에서는 대상포진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메타액티브를 드시면서 이 수포가 가라앉으면서 이게 안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좋으면 저한테 엉덩이를 보여주겠어요.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저는 메타액티브 입냄새는 일주일 안에 100% 잡힙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헬리코 닥터 치약까지 쓰고 나면 100% 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잇몸은 좋아졌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내 손톱이 원래 부러지고 깨지고 이렇게를 했는데 이 메타액티브를 먹고 손톱이 이렇게 예뻐졌어요라고 해 가지고 사진을 보내주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분들이 제가 하이리빙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게 몸의 근본을 바꾸니까 "한번 해 봅시다."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고 저는 건강 전문가로서 양자 측정을 하면서 또 데이터를 확인을 해 나갔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저를 기쁘게 했던 일이 이거예요. 이 친구의 사진은요. 이래 보면 이렇게 수포가 올라온 게 한 6-7년 정도 된 거예요. 뭐를 해도 안 됐고요. 이 친구는 지금 돌된 아이가 있는 아기 엄마예요. 제 회원분의 딸이에요. 하이리빙 매니아예요. 하이리빙은 이렇게 이제는요. 이 소비자도 상속을 하면서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유일하게 안 잡혔던 게 감기가 걸려서 항생제를 먹어도 이렇게 피부에 수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속도 울렁거리고 그리고 잠을 못 자도 그렇고 이런 상태. 그러다 보니까 아주 힘들 때는 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지어 먹어서 겨우 어지러운 것만 잡고 별로 방법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진은요. 초기 때 좋아질지 모르고 사진 안 찍어 놓은 거예요. 근데 초기 사진은 없이 메타액티브를 약 2통 정도 먹었을 때 40% 좋아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 '에이 내가 괜히 얘기했는가 봐. 다시 올라왔어.' 이러더니 조용하다가 12월 24일 날
한 달 반 정도 된 거죠. 90% 좋아졌다고. 그다음 1월 14일 날 1000% 좋아졌다고. 이제는 흔적도 없다고. 이렇게 저한테 본인들이 정말 신기반기해요라며 하면서 이런 소식을 들려준다라는 거죠. 과연 제가 하이리빙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제품 팔았나요? 저는 이분들이 건강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혹시나 정말 좋은, 네, 이 아이템을 통해 가지고 저는 정보 전달을 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서 제가 하는 일이 이제는요, 그냥 제품 전달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자긍심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 저희 파트너 사장님 회원분도 아토피가 좋아지고 이러니까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선택은 그들의 몫이다. 나는 알려주는 거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답이잖아요. 좋아지고 나니까요. 오늘도 10+3 그리고 동생도 5+1 이분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막 사방에. 제가 뭐 했어요? 이분한테 사랑으로 저는 관심을 기울여서 제가 그동안 쌓아놨던 저의 신임과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하이리빙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이제 리주톡샷과 엑사뷰티, 예. 정말 피부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성형외과를 많이 다니는지 저도 몰랐어요. 방금 전에 제가 만나 뵙고 온 분도 엑사뷰티와 리주톡샷을 주문을 하셨는데 왜 주문했냐면 남편 때문에. 남편의 살이 자꾸 늘어지고 여자들은 관리를 어느 정도 하는데 남편이 늘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 주름이 너무 그런데 병원 갈 시간은 없고 그리고 아픈 것도 싫고 그리고 일하는 인제 환경상 이렇게 보면은 이 통증이 있으면 안 되고 이러니까 이런 걸 주문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이렇게 퍼져나간다라면 내가 이 멤버십 속에 들어오게만 만들어도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는 건 그거죠. 우리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인맥을 넓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왜? 멤버십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비즈니스 때문에 인맥을 넓힌다라고 하면 내가 속상할 거예요, 아마.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정성을 기울여야 돼. 힘들게.' 그렇지만 인맥을 한번 넓혀 보시면은요. 그 인맥을 넓혀 가면서 내가 발전이 돼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내가 누구를 만나도 대화를 할 수 있고 이분들하고 편안하게 관계를 할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나를 발전하게 해 주는 거죠. 100 플러스 알파 시대에 내가 그렇게 누군가하고 스스럼 없이 대화 나눌 수 있고 내가 가진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삶을 산다라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저는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 내 제품 들어가게 하려고 마인드를 바꿔야죠. 마인드를 바꿔야 정성을 기울이게 되고요. 상대한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는요. 좋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많이 만나게 하는 거. 그리고 그들과 비전과 열정을 나눌 수 있는 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네. 내 삶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내 옆에 맨날 너무 힘들어. 나라가 왜 이런지 몰라." 이런 게 아니고 "와 이런 걸 해 보니까 이렇게 내가 발전이 되더라." 이런 사람하고 대화 나누면 신나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가고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나는 사람 만나는 건 어려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누군가를 선택해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유점포에는 오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좋은 사람을 내가 자꾸 선택해서 만날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하면 '내가 사람을 만나는 일이 힘든 일이다.'라고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리빙 사업은요. 이래 보면 좋은 사람들을 내가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맨날 힘들어 불평불만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있다? 나는 빠르게 내가 만나는 인맥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으면 누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싶듯이 상대도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 속에서 그런 변화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비전과 열정을 나누는 게 정말 사업이죠. 오늘도 저희 은행 후배가 이렇게 인제 저희 센터를 왔는데 5년 전에도 저의 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몇 년 동안 인제 본인이 하는 일을 통해서 못 만났다가 최근에 다시 만났는데 그 친구도 남편이 은행인데 이제 남편이 퇴직이 2 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편이 청주인데 시외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말 부부를 해야 되고 인제 이런 상황이 되는데 오늘은 제가 그랬어요. 이 친구에게 "이제는 언니랑 함께 사업해 보자." 이제는 현실거든요. 제가 저희 남편 퇴직한 거 현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준비가 안 됐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준비를 해 놓고 나니까 남편이 일 주일에 몇 번 골프를 치러 가든 뭐 본인 좋아하는 제가 우리 남편한테 퇴직하고 우리 남편이 직장인일 때는 직장 그 직함이었잖아요. 저희 남편 이제 회장님이에요, 회장님. 동호회 회장님이에요. 각종 동호회 본인이 그동안 못한 거. 골프, 탁구 막 이런데. 그래서 '아 내가 우리 남편한테 회장을 달아 줬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정말 퇴직한 거 그거 몇 억 받아봤자 몇 년 살 것 같으니 준비하자." 이러면서 제가 인제 저희들의 미팅을 안내를 해서 인제 미팅을 이렇게 와 보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나가는 거고요. 이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환자한테 절실히 필요한 거는 골절을 치료해줄 OS야.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이 환자한테 필요한 의사가 되려고 노력 중이다. 답이 됐냐? 뭐 네가 시스템을 탓하고 세상 탓하고 그런 세상 만든 꼰대들 탓하는 거 다 좋아. 좋은데 그렇게 남 탓해봐야 세상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봤자 그 사람들 네 이름 석자도 기억하지 못할걸? 정말로 이기고 싶으면 필요한 사람이 되면 돼. 남 탓 그만하고 네 실력으로. 네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알겠냐? 네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이 돌담병원에서의 마지막 환자는 네. "네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아까 영상에서 젊은 친구가 김사부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좋은 의사입니까? 최고의 의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김사부의 답변은 "나는 필요한 의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 제일 중요한 거. 남에게 보여를 주려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이리빙 비즈니스, 자신의 비즈니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장님이라고 호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도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가져가는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관여치 마세요. 제가 가끔 우스개로 그러거든요. "왜 저한테는 하이리빙 그거 다단계잖아. 그거 하면 안 되잖아." 이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왜요? 그냥 본인들이 봐도 잘 나가 보이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초창기 때 저의 소비 회원이셨던 이런 분이 공무원으로 퇴직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부동산을 해서 부동산 소장님이셨어요. 지금 현재는 10여 년이 지나서 그분은요. 요양보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훌륭하세요. 끊임없이 일을 하시니까. 근데 그분은 제 회원이다 보니까 그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 사장님, 아우 주변에서 제 주변에서 정 사장님을 다 부러워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분이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부러워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처음에 그분한테 제가 가서 하이리빙을 안내하고 그리고 하이리빙 쇼핑몰의 제품을 이야기를 할 때 뭔가 팔아주는 느낌이셨던 분이죠. 그때 제가 이분이 그 표정 이런 거를 제가 기분 나빠하거나 이랬으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필요한 일을 했던 거죠. 하이리빙 비즈니스에 있어서 필요한 일. 내가 할 일을 정확히 하이리빙 쇼핑몰이 어떤 건가 안내를 했고요. 하이리빙 쇼핑몰의 제품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가를 이야기를 해 줬어요. 그리고 눈으로 또 실험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저는 꾸준히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거 그렇게 신경 쓸 일 10년 지나면 몇 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난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게 저의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기고 싶다라면요. 필요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하이리빙 비즈니스에 있어서 필요한 일, 제일 중요한 거 본인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인가? 나의 꿈은 있는가? 내 꿈을 어떻게 이루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 팀에 필요한 일을 해야죠. 나는 내 팀에 반드시 있을 만한 사람인가? 내 팀에서 나는 필요한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 그룹에 나는 필요한 사람인가? 우리 그룹 속에서 정보경 사장님 없으면 안 돼.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면 좋죠. 근데 그렇게를 하다 보면요. 가장 많이 변하는 게 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나는 필요한 사람이 되자. 저는 은행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했었고요.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고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이리빙 비즈니스에 우리 스폰서님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어요. 저를 도와주셨던 정주호 스폰서님이 저를 그렇게 성실하게 도와주셨던 것처럼 스폰서님이 계실 때 나를 필요로 할 때는 저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성장한 사람이 저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이리빙 사업하다가 사람 됐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이리빙 사업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에게도 정말 멋진 엄마가 됐고요. 남편에게도 뭐 차 사줘서 뭐 이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인정하는 거, 짜증 안 내는 거 이런 거 연습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은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정말 2025년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정말 좋은 사람이 내게 오도록 하자라고 했더니요. 좋은 사람이 자꾸 밀려옵니다. 더구나 회사에서 지금 아이템도 너무 좋죠. 그리고 이번에 보상 플랜도 너무 좋죠. 누구나 힘들다라고 할 때 우리는요.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안내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비즈니스를 정말 자부심으로 함께 해나가셨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나를 이끈다라고 이성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를 이끌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예, 정말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라는 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목표가 나를 이끌어서 멋진 삶을 이끌어내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2025년도 우리 함께 성장하는 그런 멋진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